고려의 사상과 종교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유학 보겠습니다. 태조 때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웠던 최씨 아저씨를 한번 보겠습니다. 최언이, 최응, 최지몽 등이 있었다. 요 선택 지문 정도 하나에 나올 거니까 보시면 돼요. 그럼 최언이를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최언이 왕건의 책사가 됐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최언이. 두 번째 사람 아는 사람이 또 있어야 됩니다. 최승우. 세 번째 최치원. 이 사람은 후백제에 견훤해 갔고요. 이 사람 음둔했어요. 이 사람들 신라 시대에 삼체라고 불러요. 최씨 가장 유명한 사람들이 앞으로 자기의 진로를 어떻게 결정했는지 보는 거예요. 최언니는 왕건에게, 최승우는 견훤에 가서 책사가 됐고, 최치원은 문둔해 버렸다 정도. 세 가지 삼체 봐주시고요. 그다음에 광종 갑니다. 광종 때 과거제가 본격 실시됐다. 과거제가 실시됐다. 누구의 건의? 후주의 쌍기의 건의에서. 어떤 제도가 됐나요? 문무잡가인가요? 문과 잡가와 승가입니다. 무과는 없습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함정 가장 많이 파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문무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네, 무는 없고요. 그 다음에 최승로 시무 28조를 수행했다. 네,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행해서 최승로의 시무 28조를 수행했다. 뒤에 또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고려 중기 보수화되기 시작했다. 보수의 밑줄 보시죠. 대표적인 학자 최충. 문종 때 해동공자로 칭송을 받았다. 우리나라의 공자로 칭송받았다는 뜻이 되는 거죠. 최충 때. 그리고 화살표 하시고 이제 사학의 발전 적으시면 돼요. 최충 시기에다가 사학의 발전. 문헌공도를 포함한 총 12개의 사학이 개성에서 펼쳐지기 시작하는 거죠. 대표적인 인물도 김부식, 인종 때 알려졌고 이제 보수적이었다. 합리적인 유학 학풍을 추구하였다. 화살표 하시고 삼국사기 적으면 되겠죠. 삼국사기. 그다음에 교육기관의 발달. 관학부터 갈까요? 중앙의 국자감. 중앙의 국자감. 국립대학이죠. 유학부와 기술학부로 차등해서 구분해서 학생들을 모집했다. 거기는 신분별 입학입니다. 능력별 입학이 아니라 신분별 입학이라는 사실도 알아야 되겠죠. 그 다음에 도서관이 있네요. 수서원. 지방가입니다. 수홍정도 12목에 경학박사와 의학박사를 파견했다. 경학박사와 의학박사. 그 다음에 인종 때 향교가 설치됐다. 향교. 오늘날 중학교 정도 수준이 될 거고요. 지방간들의 자제와 일반 민들이 입학해서 공부할 수 있는 게 향교였다. 향교에 우리 빠져있는 부분을 추가해 볼까요? 향고는 국립학교입니다. 그죠? 향교는 국립학교입니다. 국립학교의 특징 중에 하나가 성현을 제례했다. 제사 지냈다는 뜻이에요. 조선시대가 되면 서원이 등장하죠. 기능이 약간 다르죠. 질문할까요? 성현이 누구지? 성현의 제사 지냈다. 누구한테 제사 지낸 거죠? 그렇지. 공자에게. 문묘에 제사를 지냈다 이렇게 하죠. 문묘에. 문묘는 글을 문자, 이룰 성자, 글로서 이루는 왕이라는 뜻이 되는 거죠. 이게 공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묘는 무덤이 아니고요. 사당묘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조선시대 보면 성균관에 문묘가 있겠죠. 이렇게 제사 지내는 것들. 선녀는 누구예요? 먼저 선자를 쓰는 거거든요. 선생님들. 자기가 존경에 맞이하는 선생님들 있죠. 우리 고려와 조선시대 유명한
분들 꽤 많죠. 예, 이걸 선현이라고 그러죠. 기능이 다르죠. 예, 국립학교하고 사립학교에서 제사 지내는 기능이 다 있는데 제사 지내는 대상이 좀 다르다는 것. 그래서 선생님들 내려가시는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조선시대 가면 이항 뭐 이런 사람들 꽤 많죠. 예, 이런 사람들 제사 지내는 공간 구분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요. 교육기관의 사학 보겠습니다. 지공고 출신의 지공고 밑줄 봐야 되겠죠. 지공고를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과거 시험을 총괄 적으면 돼요. 과거 시험을 출제위원 뭐 이런 게 아니고 과거 시험을 총괄한다. 주로 이제 문화시중이 그 역할을 하게 된다 보시면 돼요. 종일품에 해당되는 문화시중이 그 역할을 한다. 과거 시험을 총괄하는 사람을 지공고로 한다. 자, 지공고 출신의 저명한 유학자들이 향교를 건립, 제자를 양성하고 그 대표적인 게 최충의 구제학당 9개 학교가 만들어지고 총 개경에 3개가 추가돼 12개의 사학이 발달, 융성해졌다. 반면에 국립대학인 국자감은 이축되게 됐다. 그렇다면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그걸 다시 살려야 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관악진흥청이 나온다. 이건 이 앞전 시간에 한번 한 것 같아요. 다시 중복되는 겁니다.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숙종 때 뭐라고요? 서적포. 오늘날 이렇게 보면 돼요. 서울대학교에 학생들이 안 온다는 얘기죠. 교육부하고 서울대학교 직원들이 사학에 여러 번 공부하는 것을 알았다는 거지. 기본수 말고도 유인물들 막 배포되고 사실 알게 되지. 받기 봤더니 뭐야 봤더니 복사기가 있는 거야. 지금 인쇄소가 있는 거야. 야 그럼 우리도 하나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서적포가 만들어졌어. 외우라고 그랬죠? 어떻게 외우라고요? 숙종, 서적포, 시옷. 그 다음에 예종대가 한 4개 나온다고요. 외우지 않을 거면 안 외워도 되는 거죠. 그죠? 시옷 끝났잖아요. 예종 걸 착각하시면 안 되냐. 국자감을 국학으로 바꿨어요. 국자감을 국학으로. 그리고 칠제를 설치했다. 칠제. 그 서울대학교에 건물을 7개 더 들어섰다는 거야. 칠제자는 집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여기에는 전문 강좌를 설치했다. 6개는 뭘 가르쳤어요? 유학부를 가르쳤고 하나는요 무예를 가르쳤어요. 그 무예를 가르친 건물이 강예제예요. 강예제. 7제는 6개는 6제는 문을 가르치는 거고 그 다음 1제 중에 하나는 강예제라는 게 있다. 강예제 여기는 무예를 가르쳤다. 이렇게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장학재단 양형고를 마련했다. 장학재단입니다. 그 다음에 청년각과 보문각, 교수 연구실이죠. 요즘 치면 청년각과 보문각 하나, 둘, 셋, 4개가 만들어졌다. 인종대, 경사육각, 국자학, 태학, 사물학, 유락, 수학, 산학 6가지 학문을 가르치는 게 체제를 완성시켰다. 그 다음에 충렬왕 때 국학을 성균관으로 개칭했다. 국학을 성균관으로. 이게 오늘날의 성균관이 된 거예요. 조선시대. 가끔 이렇게 나오죠. 네. 조선시대 국립대학은 성균관이 처음 개설되었다. 틀린 점이 되는 거예요. 성균관의 명칭은 이미 고려말 충렬왕 때 이미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충렬왕 때 성균관의 대성전을 새롭게 건립했다. 대성전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문묘, 공자 이패를 모시는 것이다. 공자 이패를 모시는 것이다. 그 다음에 섬학전, 장학금이 다 떨어졌어요. 장학금이 다 떨어져 충렬왕 때 새롭게 만드는 거예요. 즉 양용고에 장학기금이 다 떨어져 새로운 기금을 만든 게 섬학전이다. 섬학전이다. 여러분 이번에 주간 모의고사 안 봤죠? 안 보셨죠? 선생님이 이 문제를 만들어서 보냈거든 학원에. 봤더니 원장님이 메일을 하기를 안 했어. 안 봤나 보다. 이번에 나오겠네요. 이 부분에 하나 나옵니다. 스포일러입니다. 뭐가 나올지 몰라요. 잘 보세요. 네, 답까지 얘기할 수 없어요. 네. 그 다음에 경사교수도감 설치. 경사교수도감. 충렬왕 때 경사교수도감 설치. 자, 한 페이지 넘겨보시면 경사교수도감이 뭔지 설명해 놨어요. 제가요. 경사교수도감이란 명경가보다 재수업을 중시하는 과거시험 위주의 시문에 몰두하여 경사에 넣은 7인을 골라 교수도감에 임명, 경사만 전문적으로 가르치게 하였다. 교수, 선생님이라는 뜻이죠. 도감 임시간청이죠. 그러니까 유교 경전과 역사, 중국 역사를 얘기하는 거야. 중국의 유교 경전과 중국의 역사를 잘 아시는 선생님들을 새롭게 선발해서
파견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경사일체 원칙이다 이런 단어를 써요. 유교 경전과 역사는 하나로 본다. 경사일체 원칙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유교 경전과 역사는 그만큼 같은 동적으로 취급받고 있다. 역사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서. 자, 초기 왕조실록 7대실록입니다. 7대실록 현재 전해지지 않습니다. 최초 이게 왕조실록이라는 거 다 아시죠? 그죠? 이게 이제 어느 시기에 썼는지는 다 아시죠? 7대실록이니까. 암기하라는 거 아시죠? 다? 복수 한번 볼까요? 어떻게 써보세요 한번. 저는 여기까지밖에 모르겠는데요. 다음에 뭐라고요? 예, 여기 8번째겠네요. 7대실록이니까 여기 이때 썼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6명의 왕들의 기록이니까 이게 최초에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왕조 실록이 되어 있죠. 아쉽게 전해지지 않는다는 안타까움이 있죠. 일단 최초의 실록이다. 조선왕조 실록이 최초는 아니다는 거. 참고로 우리 공무원 시험에 9급에는 조선왕조 실록이 단독 문제 아직 출제된 적이 없어요. 7급에는 단독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그래서 아마 나올 때가 되지 않았을까. 왜냐면 7급, 9급 경계가 무너져 버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보시면 7급 문제 더 쉬워. 9급보다 더 쉬워. 그 9급 합격을 한 다음에 나는 7급 한번 도전해볼까? 도전하는 사람 가끔 나타나요. 10명 중에 9명 실패합니다. 왜요? 건방지기 시작하니까. 7급을 우습게 보니까. 네, 우습게 보면 안 돼요. 네. 시험 문제 우습게 보면 안 돼요. 7급을 준비하는 사람들, 그 사람을 봐. 그 사람들 수준이 다 높은 사람들이야. 나보다는 더 높아도 생각이야. 제가 준비하는 시험에 일단 합격하고 보세요. 일단 합격하고 보는 게 그 다음 문제입니다. 7대실록 이런 것은 이제 우리 선택지 지문에 가볍게 나올 수 있는 거고요. 참고할까? 조선왕조 실록 같은 경우는 앞으로 향후에 내년은 9급 공무원 시험에 단독 문제 나올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없지만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조선왕조 실록 부분에 갔을 때 좀 더 꼼꼼히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다시 가죠. 두 번째 중기. 김부식의 삼국사기.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이다. 맞죠?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역사서다. 최고 역사서다. 인종 때 왕명으로 편찬됐다. 목적. 묘청에 난 진압 이후가 항상 물어보는 거죠. 묘청에 난 진압 이후에 민심을 수습할 목적이다. 특징. 이 특징이 다 잡아야 돼요. 이게 자주 나오는 것들이에요.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다. 유교주의 합리주의 사관이다. 유교주의 합리주의 사관이다. 기전체 소술 방식이다. 본기 세 가지 열전 방식이다. 본기 세 가지 열전이다. 본기 세 가지 열전의 방식을 썼다. 다 아시죠? 이 앞장 한번 했던 것 같은데 첫 수업 시간에 황제 얘기, 왕과 제후들에 대한 얘기, 지는 역사적 사실들이죠. 역사적 사실들에 대한 얘기. 쉽게 얘기하면 예를 들어 뭐 지진이 왔다든가 뭐 태풍이 왔다든가 이런 기타 이런 잡다한 사건들을 하는 것들이고 이인들에 대한 얘기들. 자, 이걸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나라의 삼국사기 고구려 백제 신라 왕들의 업적들은 본기에 집어내야 돼? 세가에 집어내야 돼? 세가에 집어내야 되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부식은 우리 삼국시대 왕들 다 어디에 집어넣었다고? 여기에 다 집어넣었다고. 여기에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여기에 넣지 않고 여기에 넣었다는 얘기는 이게 자주적이라는 뜻이에요. 이렇게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가끔 예전 모의고사라든가 기출문제를 분석해 보면 삼국사기는 이렇게 얘기하죠. 본기 세 가지 열전의 방식으로 편찬하였다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엄격히 따지면 틀리죠. 그죠? 기전체 방식이 이런 방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말은 맞는데 그 선택지 안에 지문에 잘못된 지문을 골라내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까지 찾아내야 돼요. 삼국시대 왕들은 본기 세가에서 세가에 들어가지 않고 여기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걸 자주적이라는 표현을 자주 쓴다. 자, 유교적 합리주의 사관이고 그 다음에 기전체 서술이고 그 다음에 신라 개성 의식이다. 이것 때문에 신채호 선생이 비판하는 거야. 신채호 선생이 신라 개성 의식을 강하게 반영하는 부분들은 약간 편협됐다 보는 거거든요.
비판을 받는 부분 중에 이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역사에 대한 인식의 중요성을 또 역설하기도 했다. 그 다음에 역사서 밑에 박스 한번 보겠습니다. 해동 고승전하고 동명왕을 두 개를 하나로 잡아봐요. 이게 무신정권 때 만들어진 역사서고요. 그 다음에 삼국유사와 지향홍기를 하나로 잡아봐. 이게 이제 원간섭기에 만든. 이걸 통째로 잡은 고려 후기가 맞아요. 통째로 잡은 고려 후기가 맞는 거고, 세분화시키면 따로따로 구분해 주셔야 돼요.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해동 고승전, 각훈, 승려들의 이야기, 동명왕평, 이규보, 고구려 건국원 동명왕에 대한 얘기. 동명왕은 여기에 들어가 있는 것들이죠. 어디에 들어가 있는 거 아시죠? 동국 이상국집 안에 들어있는 거죠. 동명왕권, 주몽에 대한 얘기. 신품사연에 대한 얘기. 상정고금 예문에 대한 얘기. 상정고금 예문에 대한 얘기. 글씨 잘 쓰는 사람 유신, 탄현, 최우, 김생, 이걸 적어놓은 거죠. 김생은 구분할 것, 신라 사람이라는 거. 신라 사람인데 고려 글씨 잘 쓰는 사람 집어넣고, 김생이 비석에다 글을 많이 남겼는데 그 탁본을 떠가지고 고려시대에 만든 그 책이 집자비문이다. 구분할 수 있겠죠? 신라의 사람이고 집자비문은 고려 때 만드는 책이란 거. 이런 거 구분하시고. 기록상으로 보면 최초에 뭐가 되는 거죠? 금속 활자본이 되는 거죠. 기록상으로 보면 최초에 금속 활자본이 되는 거죠. 문제는 현재 전해지지 않는 거죠. 가끔 연도를 물어봅니다. 기준점 잡아야 돼. 1234년, 1234년. 이건 에어버리세요. 상정고급 메모는 1234년에 만들어졌다. 그러고 난 다음 앞에 거하고 뒤에 거 선후관계 순서를 물어본 것들이 가끔 나와요. 이 고려시대 책 편찬 부분 가지고 1년 차이로 이렇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있거든요. 네. 우리 선생님들이 제일 싫어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그 작년에 우리 공단계 전한길 선생님이 이거 문제 풀이하면서 쌍욕을 막 했어요. 출제자를 막 아주 쌍욕을 해가지고 이게 8시 뉴스까지 탔어요. 이게. 그럼 쌍욕한 것은 좀 미안한 얘기지만 괜찮아요. 여러분들은 그죠? 충분히 이해가죠. 선생님 용어하는 것에 대해서. 왜? 여러분의 얘기를 하는 거죠. 대변해 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책을 편찬하고 1년 사이에 책 편찬 순서를 물어보는 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가장 짜증나는 거거든. 선생님들도 짜증나는 거예요. 그것 말고 낼 게 엄청나게 많잖아요. 수천 가지 문제를 낼 수 있잖아요. 출제자가 된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 1234년 거, 1235년 거, 1236년 거 구분하라면 어떻게 해요? 되게 짜증나죠. 그죠? 네. 그래서 선생님이 그걸 대변해줬다 해가지고 역사 선생님이 다 박수 보냈어. 욕하는 거 별로 안 좋아하는데 막 마이크 잡고 막 쌍욕을 했기 때문에 막 박수를 보낸 거죠. 저도 막 박수 보냈어요. 아, 잘했다. 네. 잘한 거 잘했다고 해야죠. 네. 자, 다시 가죠. 동명왕편 두 가지를 갖다가 잡으시고요. 그 다음에 이때 삼국유사와 지향홍기. 삼국유사 이련, 그 다음에 지향홍기 이승유. 이 두 개의 공통점 뭐죠? 특징해 보시면 당군 잡으시면 돼요. 당군 잡으시면 돼요. 당군은 그냥 동그라미 치시면 돼요. 자, 외우는 방법 봐볼까요? 앞에 무신정권 시기는 동해물과 백두산이 하면 돼요. 동명왕편과 해동 고수왕전. 근데 원간섭기는 뭘 해도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구속받다 보니까. 되게 재수가 없어요. 그래서 삼재 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해요. 점집에 가면 삼재 들었다. 외우셨나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그 다음에 삼재. 자, 그 다음에 삼국유사와 지향홍기는 삼국유사와 지향홍기는 당군 얘기를 기록하고 있죠. 이게 공통적으로 뭐죠? 충렬왕이죠. 충렬왕의 밑줄 그어봐. 원종 아들이 충렬왕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원간섭 초기라고 보면 되는 거야. 원간섭 초기. 근데 자, 원나라들이 내려왔어. 얘들이 뭐라 불러? 지네들 징기스칸의 후예래.
우리도 따라오래. 징기스칸 후예니까. 여러분 징기스칸 후예 맞아? 우리 누구의 후예라고 얘기해야 돼? 우리는 단군의 후예거든? 뭐가 나온 거죠? 지황의식. 왜요? 원간섭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지황의식이 남아있어. 아직 친원파가 만들어지기 전이라는 뜻이에요. 시대가 가면 어떻게 친원파 세력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겠죠. 우리 친일파 만들었듯이. 그러니까 친원파가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는 아직 지황의식이 남아있어요. 누구론가부터 지배받는 것에 지황의식이 남아있어요. 우리는 징기스칸 후예가 아니거든. 우리는 단군의 후예거든. 삼국유사와 지황의 공통점. 왜요? 이 두 사람이 서로 아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나중에 써놓고 봤더니 공통점이 단군 얘기였던 것이에요. 그 다음에 오른쪽에 199쪽 삼국사기와 유사 구분하는 거 있습니다. 네. 여러분 쭉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네. 그 다음에 고려시대 사관변천도 마찬가지로 쭉 읽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원간섭 유교사관의 부활. 이게 나오게 되면 우리 구급시험에 이게 나오게 된다면 굉장히 어려운 문제가 되는 거죠. 고금록 충렬왕 때, 천추 금경록 충렬왕 때, 세대 편년 충렬왕 때, 번제 편년 강모 다 공통점이 뭐죠? 다 충렬왕 때입니다. 다 충렬왕 때입니다. 뭐가 남아있는 거죠? 뭐가 남아있어? 방금 얘기했잖아. 뭐가 남아있다고? 온간섭 초기이기 때문에 아직 지황의식이 남아 있다 보니 유교사관에 관한 우리 역사책들이 만들어진다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잘 나온 거 천추금경로만 체크해. 천추금경로 최근에 잘 나온 모의고사에 나오는 것들 정가신 충렬왕 때. 고려시대 역사책은 역사책인데 되게 암기하기 어려운 책 나온다면 일단 고려 말로 잡으시면 돼요. 아셨죠? 다 못 외우더라도 문제를 시험장에 가서 풀 수 있는 방법들이니까. 고려말 가겠습니다. 고려말 사략에 비추고 이재현의 사략. 이재현의 사략 보겠습니다. 자, 이재현은 우리 고려 후기의 대표적인 성리학자입니다. 성리학자. 망권당에서 활약했고요. 누구하고? 원나라의 조명부와 교류하고도 했죠. 네, 교류했습니다. 충선왕 때 망권당에서 원나라의 연경에서 활약했던 대표적인 인사 이재현. 이 사람이 역사책을 쓰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역사책 제목을 아예 정해놨어요. 국사라고. 우리나라 역사라고 책을 정해놨어요. 그런데 완성하지 못하고 미완성 상태로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래서 그의 손자때에 와서 자기 할아버지가 이재현이 썼던 내용들 다 원고를 다 모았어요. 그리고 책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역사책 제목을 정해야 되잖아요. 근데 국사라고 하기엔 좀 미미한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역사를 약술했다 뜻을 가져서 우리는 사략이라 불러요. 사략이라 불러요. 다 완성되지 못한 미완성이라는 뜻이에요. 약술했다는 뜻은 미완성. 자, 그리고 조선이 건국됐죠. 조선이 건국됐어요. 정도전이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책 제목이 고려국사입니다. 사략을 베이스로 해서 쓴 책이 정도전의 고려국사예요. 내용은요. 고려가 이러해서 망했지. 그죠? 그럼 고려를 약간 좀 디스한 거예요, 요즘 말하면. 그리고 조선 건국의 당위성을 갖다가 주로 많이 표현한 게 고려국사였어요. 이 고려국사를 세종대왕이 읽어본 거예요. 읽어봤는데 세종은 이런 생각을 해요. 조선이라는 나라 하늘로 뚝 떨어진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고려라는 나라가 있었기 때문에 조선이라는 나라가 연결됐다는 사실을 가지고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도전이 쓴 고려국사가 너무 편협됐다는 거야. 너무 편협됐다. 김종서 같은 사람이 다시 명을 하게 됩니다. 가끔 이런 얘기합니다. 선생님, 김종서는 사군 육진 개척에도 무인 아닙니까? 아니에요. 원래 문과 출신이에요. 네, 문과 출신인데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에요. 네, 그래서 김종서가 대단한 업적들을 많이 남기는 이유가 그거예요.
문과 무를 다 잘했던 사람이죠. 그래서 새로운 역사책을 써달라고 요구하죠. 그 책 제목이 뭐가 되는 거예요? 고려사가 되는 거예요. 고려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정도전의 고려국사는 재상 중심의 역사서다, 이런 표현을 써요. 재상 중심의 역사서다. 재상이죠. 정도전은 이 나라는 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재상 중심의 정치가 이루어진다. 왕은 그다지 할 일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즉 제도를 완벽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그 제도 내에서 정치가 이루어지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거 왕이 명령한 거잖아요. 그죠? 이건 군주 중심의 역사서라 불러요. 군주 중심의 역사서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문제는 이 책이 30여 권으로 책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자, 여러분 30권 책 읽어오세요. 한 달 드릴 테니까 읽어올 수 있어요? 어렵죠. 되게 힘들어지죠. 그래서 다시 야, 너무 책이 많다, 좀 줄여봐라 해서 만든 게 고려사 조료예요. 조료는 요약집이란 뜻이에요. 네. 여러분들 요약집 좋아하시잖아요. 수험 공부하다 보면 요약집 꼭 한두 권씩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죠? 요약집보다 처음부터 요약집 가지고 공부하시면 안 돼요. 그죠? 네. 처음에는 기본서 공부하고 나중에 필요하면 요약서 같은 게, 네. 선생님도 요약서가 있어요. 요약서 나중에 공부하시면 돼요. 처음에는 기본서로 가시는 게 가장 옳습니다. 요건요, 신화 중심의 역사서예요. 그럼 신화들이 이렇게 좋은 베스트셀러가 됐다는 뜻이에요. 베스트셀러가 된 게 신화들이 가장 많이 읽은 책이에요. 신화 중심의 역사서. 이건 몇 권짜리일까요? 이렇게. 여러분 30권짜리 읽으실래요? 3권짜리 읽으실래요? 선택한다면, 여러분들 선택 준다면 3권짜리 읽기 편하겠죠? 3권을 선택하겠죠. 이렇게 앞글자 한번 따볼까요? 앞글자 제군신 암기할 수 있겠어요? 네. 제군신, 재상 중심의, 군주 중심의, 신화 중심의 역사서 가지고 만들어냈다. 총 몇 가지 책이 다 해결됐습니까? 하나, 둘, 셋, 넷, 5가지가 다 해결됐습니다. 그죠? 자, 사략, 미완성이었다. 근데 원래 책 제목을 국사로 정했다가 미완성됐기 때문에 정도전이 사를 붙여서 만든 게 고려국사. 너무 편협됐고, 그 다음에 조선 건국의 당위성만 주장하다 보니 세종대왕이 봤을 때 아니다 싶었던 거죠. 그래서 새롭게 만든 게 고려사, 그 다음에 고려사죠. 책을 이렇게 다 정리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하나 외우시면 굉장히 힘들어져요. 하나를 전체를 쭉 가면은 5권이 다 한 틀에 다 들어올 수 있어요. 한 면에 다 볼 수 있죠. 헷갈릴 걸 대비해서 적으라고 제군신 암기까지 해주시면 완전 퍼펙트하게 맞힐 수 있습니다. 자, 사략됐고요. 성리학 수영 다음 페이지 갑니다.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했다. 네, 남송의 주의가 집대성했다. 주의 정도는 알아두셔야 되겠죠. 주의. 유학을 좀 더 업그레이드했다 보시면 돼. 유학을 좀 업그레이드했다 보시면 돼. 여기는 보시면 인간의 심성. 처음부터 우리가 악할까요? 선할까요? 성선설, 성악설을 얘기하는 거야. 성선설과 성악설. 우리 학교 시절에 뭐 윤리 시간이나 뭐 도덕 시간에 가끔 배웠던 것들이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선할까요? 악할까요? 뭐 이런 내용들. 그다음 우주는 어떻게 생겼을까요? 우주에 대한 관심 것들이 새롭게 등장하는 것들 전부 다 이걸 합쳐지는 거죠. 성리학이 만들어진다. 성리학. 잘 모르는 사람도 있어요. 불교의 가장 큰 관심사항이 석, 도교의 큰 관심사항이 리. 그럼 성리학에는 불교도 들어와 있고 그 다음에 도교도 들어와 있죠. 그래서 훗날 율곡이 같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굉장히 열심히 해요. 왜요? 성리학의 본질을 깨우치기 위해서. 그죠?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선생님, 성리학은 그러면 율곡이도 불교 신자인가요? 신자가 아니라 공부를 하게 정보한 것이지 그런 의미는 아니에요. 자, 이런 것에 관심에다가 그 다음에 아까 심성론, 성선설, 성악설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포함됐다는 거예요. 성선설, 성악설. 그 다음에 우리 그 청소년기 한 번쯤 공부하다 밖에 나가고 하늘 쳐다보는 경우가 있죠. 나는 무엇인가? 나는 무엇일까? 나는 왜 이 땅에 왔을까? 나는 왜 태어났을까? 나는 우리나라에서는 뭘까? 우주에 가도 나는 어느 정도 역할을 하고 있을까? 이런 고민을 했던 거 있죠? 없어요? 선생님 많이 했는데 일종의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전문 용어로 개똥 철학이라고 그러거든요.
청소년기 때 이 정도 개통 철학 정도 한번 좀 해봐야 되지 않나? 나는 왜 왔지? 난 언제 갈까? 가기 전까지 나는 뭘 하고 살아야 되지? 그래, 나는 공무원 시험 준비해야지. 공무원 돼야지. 가장 편안한 직업이 가장 좋은 직장인데 이거 더 좋은 게 어딨어? 이거 합격해야지. 결론 여기 왔잖아요. 개통 철학의 결론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아니구나. 자, 이게 성리학이라고요. 여러 가지들 다 규합된 것들이 성리학이다. 이걸 누가 만들었다고요? 송나라의 주의가요. 근데 송나라에 출발했다가 나라가 망해가지고 남송과 북송으로 나뉘어지죠. 북송은 여진족 애들이 가져가 버렸어요. 금나라 애들이. 이시죠? 그래서 남송에 가졌어요. 봐봐요. 이게 송나라였다고 이렇게. 여진이 나라를 세력을 키워서 먹어버렸다. 그래서 송나라의 왕들이 2명 잡혀가고 왕이 세자가 도망쳐서 세운 나라가 남송이라고. 그리고 여기가 이제 북송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남송과 북송으로 나뉘어지는 시기. 이때 주의가 남송으로 이렇게 내려오게 된다. 주의 생각은 뭘까? 자기 나라를 찾는 걸까? 찾지 않는 걸까? 찾아야 되겠지. 그죠? 하나로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뭐지? 자기 나라를 찾는 걸 우리 뭐라 부르지? 명분론이지. 그 성리학의 가장 핵심이 뭐지? 명분을 가장 중요시 여기는 거지. 중요시 여기는 거지. 자, 보겠습니다. 배경. 원나라 불교계의 타락과 세속화가 심화. 새로운 지도 이념이 수용이 절실히 필요했다. 예. 이 성리학이 우리가 얘기하는 이게 뭐라고요? 실천 성리학이라는 거지. 실천 성리학. 원 간섭기를 우리가 막아내지 못했다는 거야. 실천 성리학을 받아들이는 굉장히 편하게 받아들였다. 굉장히 어려운 이론적 성리학이 아니란 얘기지. 실천 성리학이 들어와서 그걸 굉장히 쉽게 수용할 수 있었다. 그리고 이게 이때 들어와가지고 15세기까지 왔는데도 우리나라가 완전한 이데올로기의 집합체가 되지 않도록 사상이 결집되지 않더라는 거지. 그래서 16세기 이 성리학 할 때만 우리가 구분할 때 중기라고 보통 얘기해요. 중기, 중대 시기에 우리나라에 성리학이 새로운 게 들어왔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주리론과 주기론이에요. 여기 누가 되는 거죠? 택에 이항이 되고 여기가 이의가 되는 거예요. 처음부터 성리학에 주리와 주기가 들어온 게 아니고 조선 중기에 가서 처음 들어왔어요. 왜 들어왔어요? 이게 조선의 나라를 전체적으로 다 사상적으로 다 재정립을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해서 새로 들어온 게 주리, 주기. 주기 철학, 주리 철학 이때 들어온다 보시면 됩니다. 자, 다시요. 수용 보겠습니다. 안양이 처음 소개했다. 안양은 꼭 알아야 됩니다. 안양이 소개했다. 그 다음에 학산 이재현에 의해서, 그 다음에 이색에 의해서, 그 다음에 권근과 정도전까지 이렇게 쭉 확산되기 시작했다. 그 다음에 성리학자들이 고려 말에 두 가지 파로 분류된 건 다 아시죠? 네. 급진개혁파, 원건개혁파. 성리학자 두 가지로 나뉘어졌다는 정도. 그 다음에 역사 소설의 방식 총 4가지가 있습니다. 기전체, 본기 3가지 열전의 방식으로 구분하는 정사체다. 정사체는 나라에서 역사를 편찬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그 다음에 대표적인 사서,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해동역사. 자, 이 4개 책의 공통점이 뭔가 한번 봐보시죠. 사자가 다 들어가 있죠. 사에만 다 동그랗지만 삼국사기, 고려사, 동사, 해동역사. 네, 기전체 양식들은 거의 대부분 사로 끝난다 보시면 돼요. 네. 기원, 사마천의 사기. 네, 사마천의 사기가 기원이다. 기전체 방식. 편년체, 연, 월, 일. 우리 어렸을 때 일기 쓰는 방식이에요. 기원은 사마광의 자치통감. 기원도 해야 되냐고요? 2개 다 기출이에요. 이미 떴어요. 다 기출 다 떴어요. 2가지 책. 중국 책, 사마천, 사마광. 고려사 조료. 고려사 조료. 편년체입니다. 고려사 조료. 편년체. 그 다음에 통감. 동국통감. 그 다음에 조선왕조실록. 거기에는 실록, 조료, 통감만 밑줄 그어봐. 동그랗지만 실록, 조료, 통감으로 끝나는 글자는 3가지인데 이게 전부 다 편년체입니다. 끝에 끝나는 글자가 실록, 조료, 통감으로 끝나는 건 전부 다 편년체라고요. 3가지만 동그랗게 치면 되겠죠. 실록, 조료, 통감. 기사, 본말체. 기사, 본말체 갑니다.
사건 발단과 결과를 중심으로 서술했다. 기사 본말자 기사 잘라봐. 기사. 기사는 이런 뜻이에요. 번역하면 그러하니 그러하다. 과정과 결말을 도출하는 방식입니다. 그 대표적인 게 연려실 기술. 연려가 이 뜻이에요. 연려가 말을 잘못했어요. 연려가 이 뜻이에요. 연려가. 그러하니 그러하다. 실은요, 실제 역사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실제 역사라는 얘기는 그 당시에 당대사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현대사란 말이 맞는 말이 되겠죠. 이건 시험에 아주 잘 나오는 부분이, 최근에 가장 잘 나오는 문제죠. 연려실 기술은 쉽게 해서 조선사예요. 역사책을 외우다 보니까 내용을 모르고 막 외운다고요. 연려실 기술은 당군 조선부터 고려 말까지 역사사 읽겠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연려 실제 역사다. 당대사다, 현대사다, 조선사라는 뜻이 되는 거지. 연려실 기술. 그 다음에 삼국유사는요, 엄격히 따지면 기사 본말체가 아니라 기사 본말체 유사하다고 적어놔야 돼요. 네. 기사 본말체에 있는 것은 연려실 기술 하나만 잡으시고요. 삼국유사는 기사 본말체와 유사하다, 흡사하다. 강목체. 강과 목으로. 강은 영어로 치면 메인이야, 주가 되는 거고, 목은 서브가 돼, 부라는 말이에요. 어떤 것을 강으로 보고 어떤 것을 부로 볼 것인가. 어떤 것을 정통으로 볼 거냐. 이게 강이란 뜻이에요. 강 옆에다 정통 적으면 돼요. 예. 강이란 말은 정통성을 얘기하고 있다. 이게 강으로 본다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안정복의 동사 강목이에요. 적어놓으시죠. 안정복의 동사 강목. 가장 유명한 책입니다. 매년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시험에. 동사니까 어느 나라 역사겠어? 그렇지, 우리나라 역사겠지. 우리나라 역사 출발을 뭐로 보고 있는 거야? 당군으로 보지. 그 다음 누가 바톤을 물려봤지? 여기서 막 고민하지, 여러분들. 기자조선 아닌가요? 이만조선 아니에요? 두 가지로 막 싸운다고 이제. 자, 기자조선과 이만조선이 있어. 어떤 걸 정통으로 봐야 되지? 이만을? 기자를 봐야 이게 혼단 여자랑 사람마다 다르잖아요. 기자조선은 우리나라를 약탈했기 때문에 정통으로 안 봐요. 오케이? 그럼 뭐로 정통으로 보는 거야? 아, 이만 잘못 적었어. 반대로 적었어요. 네. 이만조선을 네. 약탈한 나라이기 때문에 정통으로 안 본다는 거야. 뭐로 정통으로 본다? 기자를 정통으로 본다. 그럼 기자 다음에 무슨 나라가 나타나야 돼? 마한 변한 진한하는 사만이지. 사만이지. 이거 일명 사만 정통론이라고도 불러요. 사만 정통론이라고 불러요. 사만 다음에 뭐가 있죠? 여러분 아시는? 고려백제 신라가 있겠지. 그 다음에 뭐 통일신라 있을 거고. 그 다음 나라가 어디겠어요? 여러분 아시는? 고려가 있겠지. 당군에서부터 고려까지를 갖다가 강목을 구분했는데 강을 이렇게 보고 있다. 정통을 이렇게 보고 있다. 당군, 기자, 사만, 고려백제 신라, 고려를 정통으로 보고 있다. 자, 여기서 끝나는 건 맞아요. 그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후기에 동사과 강목을 적었다면 고려 다음에 어느 나라가 만들어져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선이 만들어지. 예를 들은 거야. 실제는 없지만 예를 들어보는 거야. 설명하기 위해서. 강목체를 설명하기 위한 방법이에요. 조선이 영원하진 않죠. 그죠? 나라가 영원하진 않으니까. 조선도 망하죠. 그죠? 뭐가 하나 만들어지죠? 대한제국 만들어지죠. 그 다음에 우리 요즘에 꼴 보기 싫은 애들이 하나 있죠. 일제 강점기가 하나 있죠. 일제 강점기가 있죠. 일제 강점기 다음에 우리가 1945년에 해방을 맞죠. 45년 해방 맞고 난 다음에 우리는 무슨 한이라도 맺힌 것처럼 나라를 두 개나 만들어냈다. 우리 민족이. 우리는 뭐라고 그래? 대한민국. 쟤네들은요? 예? 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래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지네들 이름이에요. 지네들 얘기한 거니까. 봐볼까요?
조선이라는 나라는 정통으로 볼 수 있죠. 그죠? 대한제국도 정통으로 볼 수 있죠. 연결된 거니까. 이거 정통으로 볼 수 있어 없어? 이건 볼 수 없지. 근데 우리 역사 시험에 볼 때 일제강점기 시험에 잘 나왔나와? 대빵 많이 나오지. 그럼 정통이 아니면 공부 안 해도 된다는 논리는 안 맞다는 얘기지. 그럼 이걸 뭐로 본다는 얘기지? 강이 아니라 이걸 목으로 본다고. 오케이? 이걸 얘기하는 거야. 설명하기 위한 것들이야. 자, 조선민주주의공화국과 지네들 말하는 북한과 우리 대한민국은 뭘 정통으로 봐야 돼? 이걸 뭐로 봐야 돼? 그럼 북한 애들 입장에서 뭐라고 할까? 야, 우리가 총이지 자식들 이렇게 할 수 있겠지. 북한 애들이. 북한 애들 입장을 본다면. 북한 애들 입장에 보면 대한민국을 뭐로 볼까? 뭐로 보겠지. 우리 입장은 대한민국이 정이 되고 쟤네들이 목이 되겠지. 어떤 게 메인이 되고 어떤 게 서브가 되냐. 어떤 게 정이 되고 어떤 게 부가 되는 거 물어보는 거야. 이게 강목체예요. 이해 가셨어요?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면 돼요. 문제를 풀 때 틀리신 분들 꼭 계세요. 전혀 친절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문제 푸는 때 실력은. 자, 강목체까지 됐고요. 불교사관 가겠습니다. 시간이 좀 애매하겠네. 안 쉬고 계속 가보겠습니다. 좀 더 내보고 가죠. 끊을까요? 끊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끊어가겠습니다. 좀 끊어가겠습니다. 쉬어보겠습니다. 잠깐 쉬어가겠습니다.